안녕하세요. 외국인의 한국 탐방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정치학을 연구하던 나에게 한국은 항상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전후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적 기적을 이뤄냈는지에 대한 물음은 나를 비롯한 수많은 학자들에게 오랜 의문이었다. 특히 한국의 경제 발전을 논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 바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았다. 그의 이름은 논문과 서적에서 자주 접할 수 있었지만 그가 실제로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유산을 직접 조사해보기로 결심했다. 한국의 경제 발전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경험을 통해 박정희의 리더십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자 했다. 마침내 한국에 도착한 나는 이 나라의 독특한 에너지를 즉시 느낄 수 있었다. 런던과는 확연히 다른 생동감과 활력이 가득한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한국 경제가 어떻게 이토록 급격히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더욱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내가 서울에 도착한 며칠 후 나는 서울대학교의 한 경제학 교수를 만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이 교수는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을 파헤치는 데 열정적인 연구자였고 박정희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의 눈빛은 더욱 빛났다. 교수는 박정희가 한국 경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추진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설명해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은 가장 인상적이었다.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박정희는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이 농업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한국이 자립적인 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중화학 공업의 발전이 필수적이라고 믿었고 이를 위해 대대적인 산업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 결단은 당시로서는 매우 과감한 것이었으며 한국이 가진 자원과 기술력으로는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는 도전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전 아래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와 같은 중공업 분야가 집중적으로 육성되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철강 산업의 발전이었다. 박정희는 철강 산업이 산업화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분야라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포항제철의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당시 한국은 자본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했기 때문에 대규모 철강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였다. 이 무렵 나는 삼성그룹의 창업자였던 고 이병철 회장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의 비전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로 처음에는 정부 주도의 철강 공장 설립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한국은 자본이 부족했고 기술적으로도 취약했기 때문에 대규모 철강 공장을 세우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였다. 그러나 박정희는 이병철 회장에게 한국의 미래를 위해 이 프로젝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는 이병철 회장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한국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병철 회장은 박정희의 비전에 동참하기로 결심했고 민관 협력을 통해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이루는 데 기여하게 된다. 1973년 마침내 포항제철이 완공되었을 때 한국 경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포항제철은 한국 경제의 상징적인 기념비였으며 이후 포스코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인 철강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박정희의 결단력과 이병철 회장의 협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포항제철은 단순히 하나의 공장이 아니라 한국이 자립적인 산업 기반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원자재 수출국이 아니었다. 이제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 국가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전략은 철강 산업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조선 강국이 되기를 원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박정희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과 협력했다.
정주영 회장은 경부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물이었고, 박정희는 그에게 또 하나의 중대한 임무를 맡겼다. 그것은 바로 한국을 세계적인 조선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정주영 회장은 당시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대형 조선소 건설을 추진했다. 그가 울산에 설립한 현대조선소는 이후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 성장했고, 이는 한국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정희는 이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통해 한국의 중화학 공업을 단기간에 세계 수준으로 끌어올렸으며, 이는 한국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되었다. 박정희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은 또한 전자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LG그룹의 구인회 회장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구인회 회장은 박정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자제품 개발에 집중했고, LG는 빠르게 성장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전자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박정희는 전자산업이 미래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라는 예견을 가지고 있었고, 구인회 회장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전자산업을 세계적으로 발전시켰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단순히 경제 성장을 넘어 한국의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했던 그의 비전을 잘 보여준다. 그는 경제 개발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한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중화학 공업을 육성했다. 이 과정에서 주요 기업 회장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이었다. 박정희는 그들에게 한국의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그들의 결단과 자원을 이끌어내어 한국 경제의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다.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 육성 이야기는 한국이 어떻게 가난한 농업 국가에서 세계적인 산업 강국으로 변모할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요 기업인들과 협력했고, 이들의 협력과 결단은 한국 경제의 근간을 형성했다. 오늘날까지도 한국의 철강, 조선, 전자, 자동차 산업은 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박정희와 그와 함께했던 기업인들의 노력 덕분이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은 한국의 산업화를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으며,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정책의 성공을 넘어 한국가의 미래를 바꾼 위대한 비전의 실현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박정희의 리더십과 주요 기업인들의 협력이 어떻게 한국을 오늘날의 경제 강국으로 만든 원동력이 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도 한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중요한 교훈으로 남아있을 것이다.